유동화 회사에서 4.5억에 산 거를 개인할 때 팔 때는 시세에 근접한 가격에 팔려고 그러고요. 이게 비슷하다 그러면, 아니면 자기네들이 6억을 받은 금액이니까 사는 사람도 어쨌든 수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한 5.5억 정도에 또 살래? 이러고 던지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얘네들이랑 이 계약을 맺을 때 이 5.5억이 합당한지 안 한지를 평가만 하면 되는 거야. 얘네들이 팔려고 하는 금액을. 그럼 예를 들어서 원금이 5억이고 내가 받을 금액이 6억이었어. 그럼 이 집 시세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첫 번째 돈을 받는 사람이야. 배당 1순위. 그럼 내가 6억까지는 무조건 내가 다 받는 금액이야. 그러면 6억을 다 받을 수 있으면 내가 5.5억에 사도 5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확인을 하려면 결국은 현장에 가서 이 아파트가 6억 원 이상 매각이 되는지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5.5억에 사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그래서 부동산은 앉아서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많이 나가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싸게 사느냐, 사는 가격이 합당하느냐, 이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요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요 방법은 유입, 법인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배당 투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유입 투자는 뭐냐면 내가 이 채권을 얼마에 사든지 사서 내가 이 경매에 입찰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법원에서는 은행과 유동화회사와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빨간 거 밑에는 법원이 몰라. 알 필요도 없어. 저 사람들은 굳이 이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 이게 시세가 6억이다 라고 그냥 우리 편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예를 들어 내가 이걸 5.5억에 사면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6억이니까 나는 1차 때 과감하게 6억을 써서 내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입 투자법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내가 경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낙찰을 받으면 내가 매입한 금액은 법원에 얼마로 기재가 되겠어요? 낙찰을 6억에 받았으니까 법원에서는 6억에 받는 줄 알아. 그러면 내가 6억을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에. 그럼 잔금 납부하고 배당은 유동화 회사한테 가겠죠. 6억이. 그러면 유동화 회사는 나하고 얼마에 계약을 했어요? 5.5억에.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은 다시 얘네들한테 내가 받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다 끝나고 정산한다 그래서 사후정산부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해서 남들보다 우월하게 경쟁자들을 제치고 내가 물건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장점, 그 다음에 싸게 살 수가 있는 장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매각을 한다 그러면 양도세 기준은 내가 낙찰받은 6억에, 내가 이걸 예를 들어 7억에 팔았어. 나라에서는 1억에 대한 양도 차액만 나한테 불리겠지. 5천만 원에 대한 것은 얘네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NPL 투자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장점이 많아 보이죠? 경매를 통해서 이것을 힘들게 최고가를 써야만 낙찰이 될 수 있는 것을 내가 미리 유동화회사와 이런 계약을 통해서 채권을 매입해 놓고 그것을 사서 경매를 들어간다. 경매는 시세보다 낮게 받아야 되는 게 기본 상식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근저당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풀로 써서 1등을 받고 나머지 차액은 유동화회사와 내가 사후에 정산을 한다. 딱 이 개념이 유입 투자인 거예요.